안녕하세요. 리포트 대신 읽어주는 여자 대리녀 권다영입니다. 오늘 조금 가을가을합니다. 그럼요. 날씨에 맞춘 이 어. 착장. 이거 나갈 때 추웠으면 좋겠다. 틀리게. 네, 안녕하세요. 대리남 길거루입니다. 오늘은 뭡니까? 오늘은 네. 오늘 얘기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은 음. 얘기가 있었어요. 네, 저희가 얘기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5G 얘기를 많이 네, 했었잖아요. 많이 얘기했죠. 그 5G가 시장이 조금 빠지는 가운데서 오늘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았다. 자, 오늘 기준은 며칠이다? 오늘은 13일. 10월 14일입니다. 14일입니다. 네, 14일입니다. 네네네. 우리가 그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 거기에서 드리면서 강조가 있었지.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 저는 또 오늘 저희가 발표할 게 이제 아이폰에 관련된 리포트들이잖아요. 네. 뭐 저 저 인덕션이라고 하는. 인덕션 저는 지금 11 시리즈를 쓰고 네. 있는데 네, 12. 아이폰에서 드디어 12번째 시리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발표를 하고 나서 아침에 좀 보니까 특징적으로 주가는 사실 오늘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종목들이 네.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 네. LG 이노텍이 오르고요. 네. 외국인들이 이 아이폰 부품단을 좀 사고 있어서 이 맞아요. 리포트를 좀 골라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아이폰 12 시리즈가 어떤 내용으로 발표가 됐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요. 요약 한번 해주시죠. 제일 눈에 띄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전 모델 5G로 발표가 됐고요. 전 그렇죠. 모델 OLED를 또 탑재를 하게 됐다. 됐습니다. 이거 두 가지가 시장에서 가장 많이 반응을 하는 맞아요. 부분일 것 같고요.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차 출시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5G가 잘 깔려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10월 3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1차 사전 예약. 출시국부터 1차 출시국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서 네네. 뭐 이 정도면 거의 1차 출시국이다. 16일이죠. 원래가 이제 사전 네. 조문이 16일부터 되고 아마 그 다음 주 셋째 주쯤에 30일부터 맞아요. 구매가 가능한 맞아요. 겁니다. 일단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11 시리즈가 가격을 인하를 하면서 굉장히 잘 팔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가격 인하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5G 모델로 만들다 보니까 좀 비싸게 제작 단가가 책정이 된 것 아니냐라는 분석 속에서 11과 같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발표가 799 달러. 됐습니다. 네, 기본이 799달러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109만 원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근데 또 사이즈는 커졌어요. 제가 이게 11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이 인덕션 프로를 쓰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큰 사이즈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5.8인치인데요. 프로는 6.1인치, 기본도 6.1인치고 또 특징적인 거 기본에서 더 작은 사이즈 미니가 발표가 됐습니다. 저는 그게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미니를 사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네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도 사실 좀 크거든요. 저한테는 미니도 발표가 그래. 됐다는 점 여기에 역시나 뭐 아이폰의 혁신은 카메라에서 오지 않을까 싶어요. 카메라에서도 차이가 큽니다. 네. 프로랑 프로 맥스에 라이다 카메라라는 라이다 게, 센서. 센서가 장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인덕션으로 카메라는 3개가 달려 있습니다. 또 1,200만 원죠. 1,200만 원. 진짜 옛날 단어다.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네, 맞는 말인데. 내가 옛날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써 있. 요즘에는 카메라에 화소로 막 이렇게 네. 평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저 그런가 여기 봐요. 보니까 애널리스트 저랑 비슷한 나이대인 것 같아요.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님. 네. 그리고 특히나 아마 네.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아이폰 3, 4 이때부터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네네. 아이폰 4, 5를 제가 굉장히 오래 썼어요. 왜냐? 디자인이 예뻐서. 이 각진 디자인이 심플하지 또. 네,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증권사들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먼저 어느 증권사 것부터 DB, 유진, 뭐 하임 다 있어요. 음. 이번에는 이 워낙 아이폰이 이제 딜레이를 한번 했잖아요. 공개를 네. 한번 미뤘어. 코로나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제 화웨이 이슈랑 물려서 제가 볼 때는 삼성과 이제 그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굳이 아이폰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화웨이 리포트들을 보면 많이 물려요. 지금이 삼성전자와 아이폰이 잡아먹을 수 있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점유율?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시기다. 높일 수 있는 거다. 그래갖고 전에 원래 이게 저번 주에 나온 걸 거예요. 네. SK증권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화웨이가 2021년 한국 테크 산업에 미칠 영향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게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가 올해가 12억 8천만 대래요. 진짜 많이 팔리네요. 근데 이게 YOY 기준하면 9%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근데 내년이 괜찮습니다. 네. 13억 7천만 대. 근데 여기가 한 7% 정도 상승한 건데 시장 점유율이 원래 화웨이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렇죠. 네, 독신 장비, 그다음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였는데 중국에서 파니까. 맞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격이 싸니까. 괜찮아. 네, 그래서 점유율을 많이 잡고 있었는데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애플이 요 파일. 대선, 그렇지. 네,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파일을 늘리려고 시기를 일부러 늦추지 않았나 하는 이 전략적인 것도 냄새가 조금 나기는 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7,500만 대 정도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솔직히 네. 얘기하면 더 팔릴 거도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네. 오히려 좀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저처럼 저는 아이폰을 정말 뭐 20 그렇지. 제가 1살인가 2살 때부터 충성스러운 썼거든요. 고객이요. 그럼요. 계속해서 썼고 그냥 편하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걸 음. 쓰긴 하는데 제가 11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1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스마트폰들이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고 맞아. 또 가격이 딱히 떨어진 게 네. 아니라서 11보다 더 팔리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근데 있어요. 저는 여기 또 반대. 왜냐면 저도 아이폰을 써봤어요. 저는 4부터 6까지, 6S까지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바꾼 이유가 솔직히 편하긴 아이폰이 편합니다. 근데 갤럭시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일을 할 때는 갤럭시가 조금 더 편해요. 통화 녹음. 통화 녹음도 있고, 삼성페이.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것들이 왜냐면 보안이 너무 잘 돼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독이거든요. 뚫을 수가 없어. 이 보안을 뚫을 수가 없으니까 뭐 심지어 녹음도 아예 안 되잖아요. 그쵸. 어플을 깔아도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폰이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따라서 그 많잖아요. 그냥 뭘 보안이 뚫려가지고 네. 사고도 많이 터지고 하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9, 10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많죠. 솔직히 많아요. 근데 XX가 그때 네. 되게 혁신적으로 공개가 맞아요. 되면서 요 네. 색깔, 요 색깔, 이 골드 네. 색깔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맞아요. 이걸 정말 많이 샀어요. 정말 많이 샀고 네, 맞아요. 굳이 인덕션을 했다가 음. 나 12 나오면 살 거야 하는 대기 수요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핸드폰 요즘에는 더 커지면 싫어해. 그래서 저는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니가 미니는 좀 땡겨요, 저도. 네, 점유율을 되려 가져가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가 네. 이제 그 폴더블 폰 얘기할 때 이렇게 접히는 거 얘기했잖아요. 이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샀어요. 그쵸. 지 플립은 이렇게 닫히잖아요. 그래서 닫히면 요만하거든요. 그렇죠. 콤팩트 여자들이 네. 콤팩트 사이즈여가지고 콤팩트. 뭐 콤팩트 아니야? 다른 거야? 쿠션. 아 쿠션. 옛날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쿠션 네. 사이즈랑 비슷해서 이게 지갑에 넣고 다니까 너무 편해요. 그죠. 핸드백에 작은 네. 핸드백에 다 들어가니까. 너무 편해요. 미니가 5.4인치거든요. 네. 그럼 제가 이게 지금 네. 6점 몇 인치죠? 제가 5.8인치예요. 아이, 이거보다 그럼요. 조금 작은 요 정도 네. 사이즈? 저 제 손에 딱이지 딱 않나? 맞지 맞아요. 맞는 사이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래서 드네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음. 점유율 측면에서도 네. 화웨이를 썼던 사람들이 어찌됐건 바꿔야 돼요. 핸드폰이라는 게 2년 약정을 쓰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거든요. 근데 11 나오고 나서 짧긴 해요. 하지만 좀 짧아요. 10이랑 9 입장에서는 이미 쓸 만큼 썼어요. 그쵸. 제 주변에 이제 네. XS 10 쓰시는 존버단들이 꽤 많거든요. 언제 나오냐 하시는 분들, 아이, 나도 그럼요. 인덕션 좀 써보자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네. 뭐 사실 11 자체가 가격이 인하되면서 많이 팔려서 상대적으로 12가 좀 덜 팔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을 뿐이지 사실 그렇지. 판매량 자체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적다라고 음. 표현할 수는 없다.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저는 조금 더 팔릴 것 같다. 화웨이거도 뺏어오니까. 맞아요. 들을 네.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에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그렇지. 줄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 결론은 뭐 사야 돼? 그쵸. 이거죠. 결론은 나 뭐 사야 돼? 나 종목 알려줘. 근데 이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게 두 개 업체가 있잖아요. 네. BH랑 LG 이노텍은 무조건 나와요. 그쵸. 네, 증권사 지금 레포트들마다 두 개는 무조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이노텍. 이노텍이 정말 괜찮을까요? 전 아. 솔직히 제가 볼 때도 네. 궁금하긴 해요. 좀 궁금한데 제가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서 여러 가지 분석을 좀 찾아봤어요. 네네. 이노텍만. 맞습니다. 근데 이노텍의 3분기 실적은 역시나 그렇다. 네. 대신 아이폰 12가 잘 팔리면 4분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은 그 기대감이 커질 수 있는 시기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분석들이 많이 자 나오고 여기서 있어서 태클 하나 걸겠습니다.
이 LG 이노텍 입장에서 이제 저거잖아요. 아까 스캐너, 라이다, 라이다. 거리 측정한다는 건데 이게 저는 사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솔직히 이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좋게 포장을 한번 해보자면 정확한 거리를 측정하면 이 망원 렌즈가 정확하게 조율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비율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사진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정말 과대 포장. 포장할 때는 포장을 열심히 해본 거지만 결론은 찍어봐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센서가 네. 솔직히 센서 하나당 단가 아세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반영된다라고 해도 4분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오히려. 왜냐면 분기 실적 반영되려면 그래도 내년 1분기. 1분기, 4분기랑 1분기 겹칠 때 있잖아요. 네. 이때가 차라리 매출이 더 반영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지금 당장 이게 큰 상승 메리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네, 저는 솔직히 차라리 BH가 훨씬 더.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BH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 카메라주들에 대해서 사실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사실 카메라주들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섹터이기는 해요. 맞아요. 특히나 네. 뭐 일단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카메라 측면에서는 센서 시프트 적용으로 가격 상승, 그러니까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데 크지 않을 거야. 네, 이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 차라리 OLED 패널 자체가 그 단가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더 높거든요. 그치, OLED 패널 아예 통 패널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 왜냐면 저희가 매출도 보지만 영업 이익률도 봐야 돼. 중요하죠. 네, 왜냐면 이 이익률이 거꾸로 얘기하면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거든. 그렇게 따지면 뭐 1원 남는 거 100만 개 파는 거랑 네, 100원 1000원 남는 거 더 적게 파는 거랑 뭐가 더 유리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둘 다 좋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BH. 수혜가 훨씬 더 클 거다. 왜냐면 신모델이 기존 모델에 비해서 물량이 2배가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까 화웨이 방금 얘기했잖아요. 점유율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예상으로는 DB 금융 투자에서 7,500만 대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 8천만 대 이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OLED 쪽에서는 BH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나 저는 또 BH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BH가 아이폰 11 시리즈가 공개되고 나서 2달 동안 주가가 20%가 올랐어요. 그 정도면 정말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런 대형주보다 이런 부품단에서는 사실 부품을 정말 공급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잘 가잖아요. 좀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BH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LG 디스플레이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아이폰 12에 OLED 2천만 대 분량을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목이 메어 2천만 대가? 목이 메어. 여기서 목이 메어. 뭐냐면 3분기가에 아마도 드디어 이제야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리포트가 저번 주에 많이 나왔어요. 7분기, 7분기, 2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박수 쳐야 돼요. 진짜 너무 눈물을 머금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LGD가 과연 이번 3분기에 이 아이폰의 수량으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면 근데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주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주가는 별로 것 같아요. 저도요. 주가는 별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아마 LGD가 주가가 반영이 제대로 되고 올라가는 게 저는 솔직히 내년 봅니다. 올해는 너무 이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년 좋게 봅시다. 주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화웨이 제재가 결정이 날 게 이게 지속적이냐 아니냐가 11월 이후에 날 것 같거든요.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되니까. 근데 바이든이 이제 계속 얘기는 했잖아요. 자국 우선주의다라고 해서 화웨이 제재는 유지될 거는 같아. 근데 아직은 불확실한 거지.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정말 화웨이 제재가 심각해진다라고 하면 이런 리포트도 있어요. 화웨이가 아예 스마트폰 시장에서 21년이 넘어가면 퇴출이 될 거다. 쫓겨날 거다? 아예 왜냐면 공급 자체가 안 되니까 뭐 이걸 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 그쵸.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LGD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 그럼 결국에는 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11월에 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 음. 대선 이후의 흐름을 좀 봐야 할 그렇죠. 것 같네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YMT라고 있더라고요. YMT. 네, 하이투자증권에서 LG 이노텍 BH하고 YMT를 했는데 YMT도 이제 저희가 왜 그러지라고 해서 또 찾아봤죠. 어때요? 저는 일단 물론 내용도 네. 중요합니다만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차트를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당연하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사실 차트상 약간 지금 올려붙이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네. 그럼 차트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저희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61선을 이미 뭐 아래로 꺾여서 내려간 지가 이제 추세라고 하잖아요. 네. 추세가 이미 아예 바뀌어버려가지고 이걸 한번 찍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보입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을 네. 찍었다는 신호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 부딪히면 양봉 찍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맞아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맞아요. 더구전자라는 종목도 많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네네. 이 종목을 정말 많은 증권사들에서 다루고 있는 걸 보니까 한 번쯤은 좀 살펴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카메라 모듈 쪽이라서 또 어떻게 될지는 맞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더구전자도 맞아요. LG 이노텍을 따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아이폰 12가 공개된 오늘 더구전자 뭐 마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 거를 제가 지금 확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볼 법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네.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왜냐면 정말 개인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솔직히 이제 조정장이잖아요. 네. 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조정이 더 심해. 그리고 순환매가 이게 솔직히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저번 달까지만 해도 좀 같이 오른다라는 게 있는데 얘 오르고 나서 좀 기다려 얘가 안 올라네 얘 오르고 그렇지. 얘 오르고 이런 게 있었죠. 그런 게 있었어. 그렇게 따지면 방금 얘기했던 뭐 더구전자 다 같이 괜찮을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거기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번 달은. 그쵸. 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대로 선택을 해야 되잖아. 네. 지금 상황에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뭐 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지금은 트레이딩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바꿔. 지금 바꿔. 그런 게 아니고 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장이기 맞아요. 때문에 괜히 샀다가 물리느니 올라온 뭐 어느 날 내 종목 그렇지. 올라왔어. 그럼 저는 현금 보유를 그렇죠. 지금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요. 뭐가 언제 튈지 모르겠고 이거 막 아침, 속에서 오늘 느낀 건가 본데 오늘 아침에 느낀 건가 본데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아침 개장 힘들었어요. 네, 힘듭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오늘 힘들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도 사실 개인 투자자가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아예 좀 지수단이 내려와서 움직이면 살만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2,400에 와 있는 맞아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뭐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장 매수하는 건 사실 저는 능사나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이게 성향이기도 하고 지금은 줍줍한 시기가 아니야. 줍줍할 수 없어요. 없어. 줍줍했다가 이거 물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사물장세라고 하죠. 정말 사면 그래요. 물리는 장세. 맞아. 사물장세이기 때문에. 화물장세 이거 써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물장세. 사물놀이라도 한 번 해야 되나? 굿해야지. 그래서 저도 같은 그거긴 해요. 이제 5G가 이제 애플이 나온다라는 건 저는 의미는 있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가격은 아예 정해놓고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차라리 난 조금 더 빠지고 들어가겠다. 라고 아예 정해놓고 보세요. 왜냐면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더 고가라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실적 시즌이거든요. 어찌됐건 실적주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장주 같은 경우나 실적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선반영이잖아. 그리고 요새 그 트렌드 자체가 뭐냐면 실적 발표하면 바로 꽂습니다. 그죠. 발표하는 순간 꽂죠. 꽂습니다. 바로. 네, 왜냐면 우리 이미 다 예상했어. 반영했어. 정말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이상. 맞습니다. 차라리 저는 아마 꺾일 것 같으니까 그때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뭐 LG 이노텍이나 BH나 뭐 여러 가지 더구전자나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종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기 힘든 장일 때 맞아. 우리는 놀 수는 없잖아요. 놀 수는 없어. 관심주에다가 정리를 하시는 차원으로 그쵸. 이걸 보시고 좀 공부를 맞아요.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다음 살 종목을 선택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뛰어드세요. 같아요. 네, 저희가 아마 1회부터 쭉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5주 장비주 관심 종목이 뛰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보면서 네. 장비주를 같이 볼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이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삼성전기도 아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MLCC니까 네, 삼성전기가 네. 아이폰에 들어가는 고용량 MLCC를 공급은 해요. 고용량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G가 대놓고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어찌됐건 가장 많은 아이폰을 쓰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써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바뀌어요. 이제 우리나라 지금 5G 핸드폰들도 똑같거든요. 없는 데 가면 4G로 바뀝니다. LTE. 네, 그렇게 따지면은 죄송합니다. LTE네요. 4G가 아니라 롱텀 에볼루션. 왜 이렇게 옛날 사람 같지? 롱텀 에볼루션. 그렇지. 그러면 그 넓은 땅덩이에서 계속 바뀌어 있어. 근데 요금제는 5G 요금제를 내. 짜증나죠. 짜증나지. 비싼데. 비싼데.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경매를 저희가 그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오고 있으니 지금 그때 버라이즌밖에 안 했잖아요. 네. 새로운 수준은 아직 안 떴어요. 뜰지 않을까. 그쵸. 하려면 뭔가 해야 되니까. 뜨지 않을까. 그리고 맞아요. 삼전이 이번에 실적 발표한 거에 비해서 너무 안 갔어요. 네. 그래도 저는 네. 6만 원을 지지한다는데 의의가 아이 그렇죠. 사실은 더 갈 거라고 우리 예상들 했잖아. 네, 근데 못 가는 걸 여러 가지를 따져본다고 하면 차라리 이제 그 외적인 거, 장비주나 아니면 정말 5G 수주를 하면은 혜택을 받는 이런 것들로 한번 고민은 이렇게 넘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아이폰 12 시리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에 또 좋은 리포트를 들고 와서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는 시간 그럼 마련을 해보도록 우리 한 하겠습니다. 100회까지만 합시다. 100회까지만? 2년인데 그렇네. 고민을 해볼게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2년이네. 고민을 해볼게요. 52회만 할까? 네. 52회 안에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52 안에 수익이 나겠죠? 아이 그럼요. 너 다 가져. 너 다 가지고 100회 찍어. 네. 지금까지 대리녀이었습니다. 네, 대리남. 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 안녕. 안녕.